저도 이걸 몰랐을 때와 알고 나서는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 다리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자기 순수한 그 자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다. 그래서 저는 비난을 받아도 그런가? 어느 부분이?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비난이 100%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최근에 제가 겪었던 다양한 우울감이라든지 공황 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쪽도 되게 강한데 반대쪽도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이제 버티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좀 부족한 면이나 남들이랑 좀 다르게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하다가는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그냥 미쳐버리고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또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봐도 제가 뛰어난 부분에 대한 스스로를 또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외적인 면,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특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랑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사람들이랑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호평을 꾸준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게 해줬던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컴플렉스도 타인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곰곰이 봤을 때 이상하다라는 이 기준은 어쨌든 사회적인 데서 오고 주위 반응에서 오면서 의식이 돼서 내가 이게 이상한 거구나,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서 부족하다라고 자기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어렸을 때 다리가 어떻게 생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되게 오다리라고 어떡해 이러면서 이 다리를 좀 쭉쭉 뻗어야 되는데 붕대도 감아 놓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잘 뛰어놀면 그만인데, 엄마가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다리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능은 잘 하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근데 일단은 보기에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었고, 아무튼 어렸을 때 엄마가 말했던 그 안짱다리에 대한 별 크게 생각 없이 지내다가 딱히 그게 또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부쩍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외적인 거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머리에 탁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게,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심어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안짱다리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은연중에 있었지만 그 컴플렉스는 저한테 크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리를 가리고 다녔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애들 사이에서 제 다리 너무 예뻐, 이 얘기가 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항상 네 다리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내가? 계속 이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무슨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이런 걸 다 그냥 떠나서 이러면서 정말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저도 제 다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뒤에서 남자애들이 나 다리 예쁘다는 소리를 하네. 내 다리를 거울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봐도 괜찮으니까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타인과 나의 그 다리를 두고서 크게 뭔가 매겨본 적이 없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타인과 내 다리를 비교하고 내 외형과 타인의 외형을 비교하면서 이제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것도 같이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도 없이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다수가, 그리고 엄마랑은 좀 다른 개체, 나를 이성으로 보면서 예쁘다고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그 남자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훨씬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내가 관찰을 해봤을 때도 내 다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쁜 거예요. 확실히 다리에 알도 없고 길이도 적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죠. 외향적인 활동을 할 때 제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뭐 노래를 해도 남들보다는 잘하고, 뭐 달리기를 해도 남들보다 잘하고, 어떠한 특기나 종목을 해도 남들보다 보통 이상으로는 항상 다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대부분 것들을 빨리 습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내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해서 낙심을 할 수도 있지만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기능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도 좀 더 빠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른 데서 채워지는 것을 보고서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나 나의 싫은 모습보다 또 나의 좋은 모습을 더 집중하게 되면서 가라앉는 마음에서 다시 좀 활기를 찾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인을 볼 때도 뭐 저게 부족하다 이런 면도 보이긴 하지만 남을 또 잘 관찰한 대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모르고 있는 본인의 장점을 제가 깨닫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는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부족한 면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은 것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남들보다 더 감각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내 직업과 연결시키고 사회활동과 연결시키다 보면 그걸로 또 돈도 벌고 살 수 있고, 또 그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다 보면은 훨씬 더 자기의 결핍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눈을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되면서 계속 그쪽으로 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다 뛰어넘고서 내 결핍에 꺾이지 않고서, 물론 지금도 결핍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결핍이 있지만 그런 데서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좋은 부분도 같이 보려고 했었고 그것을 또한 특화시키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인정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한 기간에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한테 교만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저에 대해서 질투심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었고, 저에 대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했어요. 이거는 팩트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말을 100% 믿지 않은 건 있었지만 그래도 저랑 관계성이 꽤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5명이 동시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좀 됐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나의 특정한 모습을 굉장히 콕 꼬집어서 나를 교만하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기간에 강사 교육 과정을 밟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좀 저를 처음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낯을 좀 많이 가리고 말을 먼저 안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몰톡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차갑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저랑 처음에 좀 거리를 두고 시작을 했었는데 깊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 성향 테스트를 하는 그 전문 기관에서 하는 그 테스트, MBTI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저한테 본인은 잘하는 것도 잘한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도 정확하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게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교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저는 팩트를 말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때 당시엔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맞으니까 맞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는 아우 지자랑,
이렇게 말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에 나오는구나. 이게 그냥 나의 순수한 성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끄덕끄덕 거리면서 이 사람이랑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성에서 조심해야지 가까워지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좀 더 그 사람들이랑 돈독해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팩트니까 얘기할게요. 항상 좀 월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노래를 조금 남들보다 연습을 해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있었었고 저만의 방식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궁금해해가지고 공부만 조금 했다면 갑자기 올백 맞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전교에서 노는 애들이 저한테 쪽집게 그 방법을 배우러 왔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저한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고 하면서 각종 지인들이 막 멀리 사는 지인들까지도 저의 막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고 저를 만나러 막 6시간 차를 타고 오고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남들에 비해서 좀 어떠한 부분에서는 뛰어난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무언가 내가 이걸 알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면 저는 완전히 튀어오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기도 한데 제가 아무튼 엄청나게 막 머리에 고민을 더해가지고 딱 깨달은 순간에는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성향이 사회 초년생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어요.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때 긴가민가 하고 있었거든요. 나 교만한 사람 아닌데? 내가 교만한가? 남들이 봤을 땐 교만한가? 어떤 부분이? 이러면서 괜히 막 자아성찰을 하면서 막 파고 들어갔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그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하면서 이 테스트의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것만 얘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말을 할 뿐이고 그냥 잘한다 못한다를 그냥 말하는 개념인 건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자랑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과시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라든지 아니면 교만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비난을 받아도 그런가? 어느 부분이?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 비난이 100%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의도였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수많은 여러 가지 정말 막 루머와 이런 것들에 시달린 기간도 꽤나 길었는데 그걸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게 제가 이 심지를 굳히는 데 있어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되게 많이 훈련을 했던 게 학교 다닐 때는 친한 친구한테도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너무 잘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20살 되자마자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리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 미안한 건 미안한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쭉 느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구설수와 뭔가 비수를 꽂는 말들에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팩트로 받아들이면서 저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삶을 지탱하는데 힘이 돼줬던 성장한 기질과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 누구도 정죄는 못해요. 정말 흰눈같이 하얀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정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얘기가 선을 넘냐 안 넘냐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뒤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는 것 자체가
정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는 진짜 이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의 인생에 침범한 침범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뭔가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질책 같은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 밖으로 말로 질책하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어떤 일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가?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판독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비판이나 뭐 남의 비난, 그리고 나에게 지적하는 것들, 뭐 세상이 너를 이렇다라고 정해 놓는 것들, 이런 거에서 계속 끊임없이 가둘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거기서 계속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선에서 보수적이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틀 안에 저를 가둬놓는 거는 제가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 중에서 이때 이게 필요하면 이걸 꺼내다 쓰고 이게 필요하면 이걸 꺼내다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연기를 많이 하고 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강해서 저걸 견디는구나, 저런 걸 되게 어필을 하는구나, 막 강력하게 뭐 어떻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순간 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는 거를 깨닫고, 아, 어떻게 보면 진실한 자기 순수한 그 자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겠다.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한 연출을 끊임없이 해내는 게 인간이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저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내가 너무 고지고대로 인생을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 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나도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연출력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좀 사용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걸 또 느끼면서 제 삶에 응용해 보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연출력을 누군가를 속이고 뭐 사기를 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작게라도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자기 삶에 있어서 질을 높여주는, 꾸며주는 데코레이션 역할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순수하게 뭐 시골 깡촌 소녀처럼 아니면 진짜 무슨 나체의 그런 느낌으로 굳이 있는 그대로 100% 보여줬다가는 물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리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물릴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다가는 나만 정말 뭐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지혜롭게 이런 자기 연출력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 인생 기준의 늦은 시점에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안 하면 내가 바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연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연습을 좀 이렇게 못하고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무대에 안 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불편해요, 마음이. 연습이 잘 안 돼서 실수할까봐, 가사 까먹을까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누가 너무 막 부탁을 하거나 급하게 막 섭외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나 좀 즉흥적으로 또 누가 갑자기 뭔가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그게 거절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꺼내는 게 난 준비가 다 된 척. 이렇게 마음에 나의 여왕 포스를 막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누적시켜온 그 자신감을 다 끌어모아서 한순간에 보여주는, 그래서 어깨도 더 피고 나가고 자세도 더 고든 자세로 뭔가 우아한 백조처럼 걸음걸이부터 준비해서 나가고, 그런 셋업을 하죠.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내가 화려해 보일 수 있게끔 뭐 다양하게 뭐 드레스도 좀 더 화려한 걸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이 부족할 때는 이런 연출을 통해서도 뭐 외적으로 좀 더 강하게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걸 깨달으면서 다양하게 이제 시도하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민낯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민낯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현대인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신기해한다든지 더 매료되기도 하는데 민낯같이 보이는 것 또한 연출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순수해 보이고 시골 촌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인생의 연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진솔한 얘기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런 걸 깨달아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예전엔 저도 저건 거짓말 아니야? 저건 다 꾸며내는 거 아니야?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뭐 제가 세상을 잘 몰랐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을 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을 보게 된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ake until you make it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가 뭔가 이뤄내기 전까지는 그런 척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으쌰, 으쌰 하면서 사는 모습 또한 자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다 허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냥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원동력이 돼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뭔가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시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끌어올린다든지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내 마음에 열정이 식지 않게끔 화력으로 갖다 쓴다든지 그 과정이 곧 또 자기 연출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때그때마다 또 생각이 나면서 훨씬 그 과정을 즐길 수도 있고 많이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와 알고 나서는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긴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막 너무 힘들고 이쪽만 파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런 막 고독과 엄청나게 막 죽을 똥 살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배우고 얻는 게 있지만 아무튼 나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좋은 점도 좀 인정해주고 나의 잘난 면도 내가 인정해줘야지 이 밸런스가 맞아서 항상 자기 탓하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얘기도 또 마음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는 제 마음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뭐 폭식증 걸렸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해보고 싶고 제가 또 엄청나게 이 유튜브 세계를 벗어나면 완전히 인기녀란 말이죠. 제가 고백을 상당히 주기적으로 많이 받는 타입인데 뭐 주위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